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에코라이프로 만들고 싶은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커피 드셨나요? 나는 커피 안 마시면 못 살아. 나에게 모닝커피가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우리가 보통 커피가 2,000원에서 한 5,000원? 이 정도면 커피를 마실 텐데 여기에 만약에 공이 하나가 더 붙는다. 그럼 여러분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작물 중에 하나가 커피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그 커피 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지속 가능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문준석 이퀄테이블 대표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문 대표님은 네. 내일의 커피의 대표님이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랬죠.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내일은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기후 변화 때문에 커피가 자라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퀄 테이블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또 런칭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왜 이퀄이에요? 먼저 제가 내일의 커피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래 2014년도에 국내에 이제 거주하는 난민들의 이제 내 일자리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의 커피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고 카페랑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했었고요. 저희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브랜드는 저희가 계속 가져가되 확장해서 그러니까 난민 문제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커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퀄 테이블이라는 이제 법인을 설립했고요. 네. 두 개 다 대표님이신 거군요. 네. 이퀄 테이블에서 운영하는 내일의 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나의 일, 내 일도 있고 네. 투모로우도 있고 네.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퀄 테이블이라는 거는 같이 한 테이블 안에서 연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법인명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난민들하고 같이 탄소 저감을 저희가 원래 하던 커피의 일로 하면 너무 의미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사업을 좀 변환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하고 난민이 굉장히 밀접해요. 맞아요. 국가들이 정말 국가를 잃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큰 문제들을 겪으면서 난민이 되거든요. 네. 사실 영국 대사관에 유일하게 있는 다른 곳에 없는데 영국 대사관만 있는 게 있어요. 기후변화 팀이 있어요. 네. 전 세계 어디에도 영국 대사관 안에는 기후변화 팀이 있어요. 영국은 네. 진짜 옛날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섬나라 되게 많아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들이 다 난민이 되면 어디로 오겠어요? 영국으로 올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국가 안보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또 그들의 생명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사관에 있다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IS의 탄생도 보면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안 오고 곡식이 안 자라고 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IS로 와. 그러면은 잘 먹여줄게. 이러면서 이제 IS가 시작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기후변화가 이런 난민을 또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기후변화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된다. 네. IPCC도 발표했지만 기온이 0.5도 올라가면 1억 명의 난민이 더 발생할 거라고 한 얘기도 있고 2019년도에는 기후 난민이 한 2,39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사막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문제로 난민이 발생하긴 하지만 사막화되면은 다들 대도시로 몰리니까 근데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부족이나 종교나 그런 것들이 같이 모이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다 기후 난민으로 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국내에 있는 난민들하고 자립시키고 같이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난민들을 발생시키는 또 근본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한테 더 의미 있겠다 싶은 거죠. 난민을 일으키는 근본의 문제인 기후변화를 막자. 저희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퀄 테이블에서 판매하고 있는 내일의 커피는 탄소 저감 커피 맞나요? 네, 탄소 저감 커피 맞고요. 사실 좀 궁금해요. 커피가 어떻게 탄소 중립 인증을 받은 커피가 탄생할지가 궁금한데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자고요. 첫 단계부터. 이제 커피를 사실은 제 주변에는 환경 때문에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커피가 엄청난 물도 쓰고 또 화학 비료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수송돼서 오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네. 많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환경에 좀 어긋나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탄소 중립 인증을 받았는지 네. 궁금한데. 탄소 발자국으로 저희가 보자면 네. 먼저 커피가 생산될 때는 커피 나무들을 이제 심죠. 근데 많은 농가들이 커피 나무만 심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나무들을 베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탄소 중립 인증 농장의 경우에 대부분 혼농인법을 합니다. 잎이 넓은 나무를 같이 심어주고 거기서 이제 탄소 흡수량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비료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써요. 그래서 화학 비료는 메탄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도 유기 비료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탄소 흡수 단계고 두 번째는 네. 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단계고 커피가 그 생두가 쌓여져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커피 열매, 커피 네네. 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매를 맨 처음에 따서 그 안에 있는 생두를 빼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로스팅해서 저희가 먹는 건데 그 체리를 벗기는 과정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물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농장들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가공센터에서 커피를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들을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 통해서 가공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제3자 검증으로 추적, 관찰하고 측정해서 탄소 중립 인증을 받은 농장들입니다. 빈이 나온 걸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많이 쓰겠네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죠. 보통 항공과 선박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주 좋은 퀄리티의 원두들, 비싼 원두, 스페셜티 원두들 항공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조금 저렴한 커피들 컨테이너로 많이씩 들어오는 그런 커피들은 선박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아무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선박에 비해서? 얼마나 선박을 실었느냐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다양하지만 보통은 뭐 학술지 지호에 따르면은 한 100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배로 싣고 오는 것보다 비행기로 싣고 오는 게 탄소 배출량이 100배가 많다?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측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탄소 배출량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은 되도록 저희 이제 생두나 이런 것들은 좋은 퀄리티의 생두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셜티이지만 저희가 항공으로 하지 않고 선박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들어오고요. 소량을 가져올 때는 배를 이용하나 항공을 이용하나 아주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는 있는데요. 많은 양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잘 가져오면 훨씬 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커피 1kg을 우리가 사용할 때 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는 측정하는 곳마다 생두를 사는 곳마다 다 다르게 측정이 돼요. 원두 1kg당 약 한 15kg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는 그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탄소 배출량 기준입니다. 커피 하나를 먹으면 그거 15배 탄소 배출을 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저희가 커피를 줄일 수 있다고 또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식품이고 기왕 커피를 마시는 거면 탄소를 저감하고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이 계속 많이 되게 되면 기후변화가 결국에는 커피 작물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커피의 수확량도 줄어들게 되고 커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사실 커피를 더 마시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커피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커피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로스팅되고 소비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탄소 배출을 1kg 먹을 때 7kg 정도 배출하는 커피가 있고 15kg 배출하는 커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반만 나오는 걸로 먹는 게 더 좋잖아요. 지구를 위해서 좋고 또 그렇게 돼야지 커피를 우리가 오랫동안 더 마실 수 있는 그런 농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건강에 좋거나 지구에 좋은 것들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커피는 기호식품이라 또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더 맛있습니다. 더 맛있나요? 왜 더 맛있나요? 일단은 아주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이제 커피 농법 중에 커피의 퀄리티를 올리는 농법이 커피 나무에 그늘을 지어주는 건데요. 넓은 잎의 나무들을 커피 나무랑 같이 심어주게 되면 커피 퀄리티
올라가게 되죠. 그런과 동시에 탄소 흡수량도 훨씬 높아지게 되고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네. 보통은 건강을 위하거나 지구를 위한 게 좀 맛이 없는데 얘는 맛도 더 있다는 거, 네. 지구를 위해서 또 훨씬 더 좋다는 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기후변화를 좀 막을 수 있다면 우리도 커피를 더 오랫동안 마실 수 있다는 거, 특히 안 비싸게 네.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의심하실까봐 커피를 내려서.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문 대표님을 만나면 그 난민, 아프리카, 그리고 커피 이걸 뗄 수 없는 이제 그쵸, 관계잖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셨는지.